안녕하세요. HITV 강우소입니다. 이번 편은 사마천의 사기 열전 14번째 편인 맹자 순경 열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순경이란 분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순자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부터 언급할 때는 맹자 순자라고 칭하겠습니다. 이번 편에 대한 특징은 다른 편과 달리 그 열전편의 주인공에 대한 언급은 그렇게 많지 않고 풍부하지 않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히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마천이 그 집필할 당시 한나라 무제 때 어떤 사상의 통치 사상이나 일반 백성들에게 전파했던 어떤 사상은 항로 사상에 근거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그 맹자와 순자는 유가 사상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들이고요. 이전에 중리 제자 열전에서도 언급했던 제자도 있었지만 이 편을 별도로 만들 정도로 유가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들에 대한 언급이 많이 없었던 이유는 그렇지만 유가가 통치 이념으로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치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유는 춘추 시대 때 그 시작되었던 제자 백가 사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상들이 태동했고 그리고 그 사상적 체계를 만든 후에 제후들에게 유세함으로써 자신의 사상의 우위를 언급하고자 했고 통치 이념으로 실현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었던 때입니다. 그때 마찬가지로 유가에서도 공자께서도 제자들과 공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세를 하면서 이웃나라의 제후들에게 본인의 능력을 나름대로 설명하면서 통치자로서 정치가로서 채용되기를 많은 시도를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는 중요한 역할을 맡지는 못했고요. 이것을 단적으로 보면 인과 예, 무슨 도덕적 가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내세우는 그 유가라고 하는 것이 통일된 나라에서는 모르겠지만 춘추 전국 시대라고 했었을 때 춘추 시대에 수십 개, 수백 개는 아니고 수십 개의 나라가 존재했던 그 시대에 전쟁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이웃을 침략하고 영토를 확장하려는 그런 의지가 아주 높았던 때 도덕을 논하고 예를 논하고 인을 논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어떤 그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는 무력으로 돌아오는데 인을 얘기한다고 해서 인이 무력을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통치자들이 도덕과 인을 얘기하는 공자를 높이 평을 하지만 그를 국가 지도자로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중리열전에서도 나온 것처럼 몇몇의 제사들은 높은 지위는 아니지만 어떤 벼슬을 한 자는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높은 지위에 올라서 무슨 제장이나 승상이나 뭐 이런 위치에 올라서 국가를 직접적으로 어떤 관리한 그런 인물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독 자공이 그 오나라를 어떤 사라지게 하는 역할은 했었다라고 이제 중리열전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중리제자열전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직접적으로 유가의 어떤 높은 수준의 사상가들이 그런 어떤 현실적 정치에서 커다란 역할과 결과를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사마천은 열전편 이름은 만들었지만 기록을 많이 만들지 소술하지 않았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제자백가 시대에 법가 사상도 함께 존재했는데 그 부분을 전국시대 때 상군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 그 제나라의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이 이제 보통 얘기하는 법치주의 같은 것인데 국가의 체제를 규정하고 국가 체제를 엄격하게 법으로 강제하면서 백성들을
구속한 부분, 때로는 그것을 부정하고 배반하려고 하였지만 엄격한 법 집행으로 두려워서 그 반론도 못하고 반항도 못하고 반동도 못했던 그런 어떤 상황들, 그런 상황에서 전쟁에 참여했던 백성들이 나름대로 용맹하게 싸울 수 있었고, 그래서 나온 결과가 진나라가 추후에 전국시대를 통일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던 그 법가가 차라리 제자백과 시대에 나왔던 맞은 사상 중에서는 현실에서 가장 큰 의미를 만들어놨던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 입장에서는 법가를 받아들여서 통치 인형으로 받아들였던 진나라가 너무 백성들을 그 엄격하게 다루고 대하다 보니 그들의 불만이 궁극에서는 국가가 망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다 보니 그 법가를 배척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그 황제 사상과 그다음에 노자 사상을 합한 황노 사상에 근거해서 그 한나라는 통치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14번째 편에 맹자 순자 열전이라고 언급은 했지만 그 맹자와 순자라고 하는 분에 대한 어떤 기록을 상세히 언급하지 않은 그런 열전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언급한 것처럼 맹자는 공자의 사상을 좀 더 공고히 하고 그 확장하면서 통치 이념으로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체계화시켰고, 그리고 순자는 공자 사상과 맹자 사상을 통합해서 명실공히 그 유가 사상이 그 중국의 어떤 정신적 체계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어떤 근간을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그 14번째 편인 14번째 편인 맹자 순자 열전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15번째 열전편에서 찾아뵙는 걸로 하고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